학생분들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아낼 수 있나요? 정말 총 만들어낼 수 있느냐? 누구한테 쓰려 그러냐 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시연입니다. 요즘 최고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죠. 3D 프린터라는 건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뭐 문서나 사진 같은 것을 똑같이 한 면을 복사해내지 않습니까? 뭐 프린터기라고도 부르고 복사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3D 프린터라는 건 뭐 공이나 인형 같은 입체도 똑같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D 프린터를 두고 작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제3의 산업혁명이다 라는 말을 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10년간 3D 프린터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나라들마다 난리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3D 프린터에 관한 비밀을 오늘 강연해 주실 분께서 밝혀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사람과 3D 프린터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오픈 크리에이터즈의 김성산 교육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정말 강연해 주실 분 맞으신가요? 네, 강연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과나무의 강연자로 모신 분 중에 최연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여기 되게 나이 드시는 분들만 오시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강연해 주실 분들에게 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육팀장님 계시는 회사 직원분들도 모두 다 젊은 분들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저희 회사는요, 일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평균 연령 28.9세 정도의 젊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패기 넘치는 회사고요. 최근에 30대 마지노선이 좀 깨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젊은 피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소리 나면서 움직이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뭘 만들어낼지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2D 프린터보다는 조금 걸리는 거죠? 네, 좀 많이 걸립니다. 그 결과물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21세기 연금술사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강연 청해드리죠? 제가 3D 프린터를 다루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학생분들 되게 많으신데 학생분들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 총 만들어낼 수 있느냐. 총 만들어낼 수 그리고 그중에 정말 훌륭한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나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누구한테 쓰려 그러냐 대체 저기 동대문 같은데 팔려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제거할 대상이 있는 거냐라고 놀리듯 물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학생들이나 여기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총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총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필요하세요?
군대 가세요. 군대 가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총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간에 이게 총을 만들려고 그런 취지로 개발된 기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여기 김 매니저님은 3D 프린터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정말 이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아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 3D 프린터 업체에서 교육 사업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3D 프린터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보다는요. 여러분이 이 기기를 사용하시고요. 뭔가 출력해가지고 만들고 싶다는 설렘 있잖아요. 그 설렘을 최대한 부담 없이 즐겁게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수혈해 드리는 것이 저의 교육 사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모두에게 그러한 감정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3D 프린터에 대한 아주 소소한 얘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나눠볼까 합니다. 자, 3D 프린터가 여기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잉크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3D 프린터의 잉크는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ABS라는 플라스틱이고요. 이걸로 출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00% 속을 다 채워서 출력을 했을 때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강도가 나옵니다. 재질은 거의 플라스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원료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호스를 타고 이 아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고온으로 원료를 녹여요. 한번 녹이는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약간 위치가 작은데 제가 내려갈게요. 3D 프린터는요, 이렇게 고체를 녹이는 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연적으로 예열 시간이 필요해요. 예열 시간은 모델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까 프린터를 나르느라고 지금 예열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열이 다 되면은 여러분들께 분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3D 프린터 같지 않지 않나요? 예, 많은 분들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보면요. 3D 프린터라는 걸 모르십니다. 예전에 한 매장에 한 노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냐면서 여기 옆에 있는 정수기를 막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막 트시더니 이건 그 아내분한테 이거 워터로 출력되는 그런 프린터냐고 워터 이러시면서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옆에서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남편을 쳐다보고 계시고, 저는 그 옆에서 쥐구멍에 숨고 싶어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남일 같지만요, 젊은 사람들도 분명히 3D 프린터에 대해서 모르시고요, 많이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가지고 PD님께서 작가님께서 요청하신 게 뭐냐면은 이 프린터를 직접 돌리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요. 여러분, 이 실이 보이시나요? 이 실이 보이세요? 워낙 얇아가지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실이 아까 ABS 원료가 압출기 안으로 들어가서요. 240도라는 고열에 녹여져가지고 이렇게 얇게 나온 겁니다. 액체가 아니고요. 방금 녹였다가 순간적으로 굳어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함과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실이요. 한 층 쌓여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출력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출력물에 보시면 결이 있습니다. 이 실이 쌓여 있는 자국이 이 출력물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 오퍼레이터가 진격의 레고라는 이름으로 뽑은 건데요. 뭐 이렇게 무식하게 뽑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신기해 하십니다. 내친 김에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이건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입니다. 이거 들고 학생들한테 가면요. 학생들이 막 빵셔틀 상이라고 막 놀려요. 예.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데이터를 얻으실 때요.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는 방법도 있지만 스캐너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스캔을 하신 다음에 이 프린터에 돌리시면요. 이거랑 똑같은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다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스캐너를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항상 토템처럼 들고 다니는 마스코트예요.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이렇게 돌리면은 평소에는 형태가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항상 마음을 잃지 않고 다니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깎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깎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깎는 게 아니라 쌓인다라는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업계에서는 이를 적층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층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 아직 약간 온도가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가요. 이렇게 쌓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엄청 걸리지 않을까요? 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만한 원 굵기의 이 판을 이게 0.2mm 굵기입니다. 0.2mm 굵기로 한 판을 쌓는데 10초가 걸려요. 그 0.2mm 판을 10cm로 늘리는데 제가 정확히 한 254분인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254분이면 거의 4시간이 넘는 시간이죠. 여러분, 쌓인다라는 특성상, 적층이라는 특성상 여러분들 3D 프린팅을 하실 때 시간이 걸리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언론이나 다른 업체 같은 데서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 홍보하는 걸 보면요.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만 이제 3D 프린터를 보시고요. 정말 한순간에 저런 출력물을 딱 뽑아내는 줄 알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영화 한 편을 이미 찍으시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으니까요. 제가 출력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카드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출력할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요. 이거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고 아까랑 똑같이 3번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바닥 높이를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이에요. 3D 프린터에서는요. 바닥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닥의 높이가 이 압출기랑 명암 한 장 들어갈 만큼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3D 프린팅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하던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가 사람의 짐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파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잉크 프린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잉크 프린터를 우리가 다룰 때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우리가 잉크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한글 있을 수 있고요. 엑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파워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메모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확장자가 틀려요. 한글은 HWP, 엑셀은 XAX, PPT는 PPT죠. 네, PPT입니다. 영리하시네요. 네, PPT시고요. 메모장은
txt였죠. 네. 이렇게 확장자가 전부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의 프린터 기기로 출력물을 다 제각각의 확장자의 출력물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D 업계에 한글이랑 파워포인트랑 엑셀에 해당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신 다음에요. 여러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쓰셔서 3D 모델링을 하시고요. 3D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거를 출력 전용 확장자로 바꿔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카드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꽂아놓고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3번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쉽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속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10cm짜리 구조물을 하나 뽑는데 3,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출력물 이런 걸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 컵 하나를 뽑으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로 뽑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사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퀄리티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 혹시 안 드시나요? 네, 맞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속도가 비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3D 프린터가 세상을 바꾼다 그랬고 연일 뉴스에서도 이 기기에 대한 조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약점이 많은 기기인데 왜 그런지 혹시 짚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답을 먼저 드릴게요. 이 3D 프린터가 있으면요, 세상에 없는 자기만의 물건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을 때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파는 물건이 아니거나 혹시나 나만의 무언가를 제작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구매한다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D 프린터를 주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차고 있는 이 팔찌도 인쇄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팔찌를 직접 만드시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제품으로 이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시제품이란 게 영어로 프로토타입인데요. 이거를 만들 때 요만한 거 하나를 만들 때 업체에 맡기면은 기본 몇백에서 몇천 이상의 돈이 비용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뽑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전기세 다 포함해가지고 한 500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몇천만 원 혹은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몇백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큰 메리트예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린다고 했던 걸 바꿔 말하면요, 재력이 없으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기가 기획한 물건을 손에 쥘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개인이 좀 더 수월하게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물건을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멋있게 말하면요,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제조가 이제는 개인한테 확대될 수 있는 그 분수령이 된 기기가 바로 3D 프린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출력물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가 이걸 멈추겠습니다. 자, 멈추고요. 이게 좀 뜨거워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무엇이 출력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사과나무 로고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뽑아낸 건가요? 얘가 뽑아낸 건가요? 얘가 뽑아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제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만드는 주체는 결국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와 점점 더 거짓말 같은 작품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굉장히 이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과학과 사람의 만남, 사람의 아까 제가 설렘을 말씀드렸잖아요. 만드는 설렘을 불어넣어준다는 취지에서 진정한 사과나무의 열매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3D 프린터를 다루시면서 유쾌하게 상상하시고 유쾌하게 출력하십시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3D 프린터에 대한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이 관건은 시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cm 높이 정도를 찍는데 한 3시간 네, 3시간 정도 걸린다. 네, 그 정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레이저 프린터 뭐 이런 걸로 해서 칼라까지 이렇게 쫙쫙 인쇄하게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혹시 도트 매트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점을 찍어가지고서는 인쇄물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흑백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레이저 프린터가 된 거 보면 3D 프린터의 미래도 상당히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는 게요. 속도가 지금 느리다고 하는데요. 사실 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는데 단지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 출력 실패할 확률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어찌되었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강연을 들으면서 나 이게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는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먼저 저 뒤에 계신 분이 손을 드셨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네, 컵이나 접시 이런 것도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사람 그 사진 같은 것도 넣어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실생활에 직접 내가 원하는 그 플라스틱 접시나 컵을 실생활에 내가 음료를 따라 마시거나 아니면 그 음식물을 거기다 넣었을 때 뭐 독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생활에 일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답은요. 컵 표면에 그림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고체에다 그림을 프린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현재도 시연이 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플라스틱에 그림을 그리는 건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애매한 게요. 사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고열에 녹았다가 다시 인쇄된 기기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고열에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녹으면은 유해 물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녹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사용을 하시려면 사실 코팅이나 가공 같은 걸 별도로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240도나 되는 온도에서 네. 녹여서 네. 만든 것인데 네.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한 100도 정도 되는 건데요. 팔팔 네. 끓는 그렇죠. 물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도가 들어가서 녹을 수도 있어서 네. 코팅을 한번 사용을 해야 한다. 네, 이 플라스틱이요. 녹는 게 200도, 240도 정도 되는데 변형되는 온도는 한 140도에서 120도 정도 돼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운이 나쁘면 100도 이하에서도 변형이 미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변형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변형되면서 뭔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생님이 먹는 거에 섞인다면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먹는 뭐 햄버거를 누가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겠군요.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프린터가 그런 거고요. 네. 3D 프린터가 방식이 한 50가지가 넘어요. 그래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푸드 프린팅입니다. 푸드. 음식을 만드는 거. 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압출기에다가 음식을 녹여가지고
굳혀면서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론상으로는 고열에 녹을 수 있는 원료는 다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음식은 이런 면에서 오히려 만만하겠죠. 온도에 더 직접적으로 초콜릿 같은 건 온도에 잘 녹고 잘 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오히려 더 쉬운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3D 프린터의 세상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을 다 전해드리기에는 오늘 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맛만 보셨을 수밖에 없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마 3D 프린터 세상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해주신 오픈 크리에이터즈의 우리 김성산 교육팀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UCC란 말 정말 익숙하시죠? 이제는 매체를 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요, 아직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곧 스스로 만들어내는 UCP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User Created Product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3D 프린터라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풋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사람과 과학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사과나무,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